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9월 15일 벼락거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나간 버스는 인사하고 보내주자 라는 내용으로 매수일지 말씀드립니다. 이날 세계지수는 모두 빠졌습니다. 조금 안 좋았죠.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마감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안 올랐다. 인플레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살짝 오른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갑자기 물가지수가 폭등해서 발작적으로 테이퍼링 해야 돼 라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이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꼭지 인플레 앞으로 어떨까? 연준 테이퍼링 시간표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내용이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미국 증시가 달성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강세장을 띈 것의 이유에는 전년도에 좀 절었던 기저효과 외에도 지금은 기업 실적들이 좀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는데 3, 4분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우려가 섞이는 거죠. 실적이 좀 떨어지는 곳들도 있고 기대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새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형태 자체는 놀라운 게 없죠. 뭐 갤럭시 Z 플립은 막 이렇게 접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면에서는 조금 삼성에 비해 뒤진다라는 생각들이 많고 실제로 좀 밋밋한 느낌의 신제품 발표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기사도 많이 있고요. 딱히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이폰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역시나 신제품 공개 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1%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번 4개의 종목을 매도하면서 100 얼마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은 투자 금액이 총 3,8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9월인데 아직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3개월 넘게 남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투자를 해봤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디즈니 2만원, 애플 1만원, 포드 1만원, AMD 스퀘어, 코카콜라, 화이자, 캐터필러 모두 1만원씩 해서 쭉 스프레드해서 고루 담았습니다. 10만원 매수했고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한국경제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죠. 제목 참 잘 뽑았습니다. 4년 전 5천만원 들여 산 아파트가 지금 10억. 그가 옳았다. 옳았죠. 10억이면 옳았습니다. 네.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는 기사죠. 참 잘 뽑았습니다. 일하면 뭐하나 의욕이 없다. 의욕 없죠. 참 이거 보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뭐 박준영 씨 뭐 가명이겠죠. 33살이라는데 어쨌든간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7년에 4억을 끼고서 갭 투자로 샀는데 들어간 돈은 5천이었는데 지금 그게 10억이 넘는다. 일하면 뭐하냐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내가 월급 모아갖고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아갖고 뭐 언제 삽니까? 뭐 일하면 뭐하냐? 의미 없다, 부질없다, 근로 의욕 꺾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벼락거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대박 투자를 보면서 옆 친구, 옆 가족, 친지 사는 돈이 부자가 되는 걸 보면서 갑작스러운 당혹감에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된다는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쉽게 사고팔고 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한번 투자한 것을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부동산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벼락거지가 된 기분으로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뭐라도 사야 돼 다 끌고 모아 영끌해서 그냥 이거 사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중개사한테 이거 살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막 내 평생 모은 돈을 그냥 투자해버리는 옳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쫓아가는 투자 해야 될까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다. 나는 그저 포지션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겸손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뭐 그게 롱이든 숏이든 간에 미리 오를 것 혹은 내릴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스탠스를 내가 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르면 나만 바보 될까 봐 헐레벌떡 막 하면서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을 던져버리고서 막 오를까 기도하는 기도 매매법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안 좋거나 관심이 없을 때 포지션을 내가 미리
미리 취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버스는 보내주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시장 지표들이 지금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우려스럽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연끌 대출로 들어간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도 막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실거주가 아닌 바에는 투자 목적으로 급하게 싼 한 채를 그냥 대뜸 샀다가는 오히려 무주택자 기회의 상실로 청약 점수를 깎이거나 상급지의 좋은 물건을 내가 살려던 계획을 좀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근로유혹이 당연히 꺾이겠는데요. 분명히 대선 이후에 정부가 그게 여당의 지속이든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던 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는 그 시점을 한번 잘 보시고 투자의 기회로 한번 점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만을 바라보던 투자자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투자를 물론 했는데 부동산을 저렇게 지금 그 신문기사 사례로 나왔던 분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월세 세팅을 좀 하는 편이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지금에 와서는 저렇게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유용한 전략이 되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물론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했다는 점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생기긴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니까 새롭게 눈이 떠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이 다가 아니구나. 주식에 좋은 점이 있고 부동산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좋은 점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부동산은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를 통해서 무신용, 무이자, 무한도의 엄청난 레버리지, 전세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정말 대단해요. 신용을 보지 않습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면 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이런 놀라운 레버리지 없습니다. 전세 갭 투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는데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금리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돈을 위험에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근저당을 다 말소시키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으로만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사기라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의 매물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몇 년씩 언제 지어진 아파트 빌라 같은 것들은 이런 구조이고 저런 구조이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측정이 좀 어려운데 세대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세 측정이 굉장히 쉽고 사고팔고 하는 것도 좀 더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상황이죠. 공시지가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주식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곳에 내 돈을 맡긴다는 측면이 있죠. 어떤 위대한 기업이 무언가를 생산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모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에 내 돈이 투입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투자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좋은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주식도 좋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레버리지를 쓰고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빚을 대부분 지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은데 팔기에도 더 좋죠. 어차피 사는 사람도 빚을 지고서 살려는 계획이기 때문이죠. 딱히 근데 위험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면 주식 역시도 우량주, 배당주 중심의 투자라면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에 미리 들어가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아직 인프라도 채 다 갖춰지지 않은 정말 허허벌판 느낌인 곳에 공사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로가 생기고 상가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지하철 주변에 인프라가 생기는 것들을 모두 취하면서 그 상승분을 다 먹는 것, 그게 정말 제대로고요. 주식도 악재가 많이 있어서 많이 급락했지만 펀더멘탈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신생기업이어서 아직은 변동성이 높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일찍 주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은 조용히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대상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1층의 비싼 상가들은 뭐 아직도 비싸지만 뭐 3층, 4층, 5층, 지하 1층, 2층 뭐 그런 조금 그 사람의 분빔이 좀 적은 그런 곳들은 뭐 상가 운영하시는 가게가 망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상가가 싸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상태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한창 관심이 많다가 요즘에는 경제 네이버 포털 뉴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적어질 때 오히려 투자 대상으로 적합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투자를 미국 주식 투자 진행했고요. 모두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